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또 이때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세 가지 머신러닝의 방법인데요. 여기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여기 말 그대로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의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의 라벨, 정답이죠. 이것을 예측하는 문제에 적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라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잘 찾아서 비슷한 특성을 갖는 것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클러스터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서 공통된 특성을 갖는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그룹핑을 또는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러닝의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여기 리그레션은 회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은 그룹핑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y는 x로 표현되는 함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함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토대로 만들어진 데이터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점들이 이 함수를 표현하는 데이터 샘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한 점은 여기에 x 값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y 값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이 y 값이 나오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묘사하는 그런 데이터 샘플이 이 한 점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점들만 알고 있어요. 함수는 모르고 이 함수를 표현하는 샘플들인 이 파란색 점들만 알고 있을 때, 이 함수를 저희가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 샘플들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 f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함수로 데이터들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라인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라인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샘플을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은 비교적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잘 표현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라인을 잘 찾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제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x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의 함수 값을 제가 이걸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은 비교적 이 함수를 잘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또는 이런 관계식을 찾는 것을 저희가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x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죠. 그림에서는 지금 베리어블이 1개짜리였는데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사이즈가 큰 베리어블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y 값을 저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수값이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머신러닝에서는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컨티뉴어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컨티뉴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리얼 넘버, 실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속 변수라고 하는 이 y는 실수값을 갖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i들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인 이 y값 사이의 관계, 이것이 결국은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 함수를 찾는 것이 바로 리그레션,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 x값이 주어지면 여기 출력되는 y값은 리얼 넘버라는 거예요. 실수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었잖아요. 지도학습인데 이때 사용된 데이터가 인풋 값이 있고 라벨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것이 인풋 값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y 값이 바로 라벨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에 인풋이 들어올 때 그것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을 네트워크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은 여기 릴레이션이 있죠. 이 릴레이션이 조금 전에 말했던 함수 f를 말하는 건데 이 f를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또 다른 지도학습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도 정답이 있죠. 그런데 리그레션에서는 그 라벨이 실수값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정답이 특정한 클래스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 그 각각의 클래스들을 저희가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죠? 이미 클래스를 알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림 한 장이 들어오면 이 그림이 어느 클래스에 속한지를 제가 아이덴티파이 시켜주는 것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아웃풋 값이 어떤 실수 값이라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아웃풋 값이 이 클래스 중에 하나를 정해주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은 이것은 비지도학습이라고 했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데이터에 라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 가지 꽃의 그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튤립이 200장이 있고 장미가 300장이 있고 백합이 500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지 않고 그림만 있지만 저희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튤립과 백합은 분명히 다른 그런 패턴이 있겠죠. 그런 패턴들을 인식을 해서 튤립끼리 백합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는 있겠죠. 정답은 모르지만 비슷한 특성끼리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브젝트들의 어떤 셋을 저희가 그룹핑을 하는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같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서로 더 비슷한 것끼리 같은 그룹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오브젝트들을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저희가 클러스터라고 하고 이런 방법을 저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 방법들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특별히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인 리니어 리그레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샘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샘플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f를 러닝을 할 텐데, 여기서 런을 한다는 말은 이 함수를 정확히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습이 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 X에 대한 아웃풋인 Y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형태가 되겠죠. 지금 보여줄 예는 여기 보면 univariate인데 이 말은 독립변수인 independent variable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가 univariate이라고 합니다. 지금 독립변수가 x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종속변수인 y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 함수를 저희가 이 라인으로 찾습니다. 당연히 이 라인은 이런 형태는 아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정도가 가장 잘 표현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라인을 잘 찾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x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 x1의 여기 아웃풋 값, 그 y1을 저희가 이 라인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보겠습니다. 학습할 때 필요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라지 n개만큼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xn,yn까지 해서 n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함수가 어떤 거죠? 여기 라인을 나타내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될 함수가 wx 플러스 b로 표현됐습니다. 여기 w는 이 라인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 b는 y절편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이퍼세스의 약자를 떠서 hx라는 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하고 b가 어느 값일 때 이 라인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지 이 w하고 b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라인이 y는 wx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이 w 값과 이 b 값이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라인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이 라인으로 표현했을 때 오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제가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 생긴 그 오차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오차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거리, 수직으로 보냈을 때 이 거리가 있을 거고,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수직으로 가는 이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마다 이 거리들을 제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모든 데이터마다 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의 합을 최소화시키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점들을 잘 표현하는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이 데이터가 xn과 y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xn이고 여기가 yn이라는 말이죠. 이 경우에 저희가 찾은 이 직선과 이 데이터 사이의 오차를 제가 이 거리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이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y의 n이라는 값은 w의 xn 플러스 b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값을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절대값이면 이 두 사이에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값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은 이 라인이 이 데이터들을 상당히 잘 표현한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제가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취할 텐데 이게 미분 가능이 아니잖아요. 미분 가능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라디언트 방법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제곱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디퍼런셔블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 스퀘어를 써서 이것의 코스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예측한 이 라인을 가지고 찾은 아웃풋 값과 데이터의 라벨, 이거 사이에 민 스퀘어를 지금 계산한 게 이거죠. 그런데 앞에 제가 2를 붙인 것은 나중에 이것을 미분하면은 식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이 코스트 값을 가지고 여기 이 코스트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이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를 지금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이 값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W하고 B 값을 랜덤으로 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점점 학습을 할 텐데 이제 T스텝까지 학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스텝에서의 제가 웨이트하고 바이아스 값이 지금 찾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스텝에 HT라는 라인으로 어느 정도 지금 어프록시메이션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T 플러스 1번째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파라미터 업데이트 공식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 러닝네트를 곱해준 네거티브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을 W로 제가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W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 2가 앞으로 가서 여기 2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 n분의 1이 남았죠? 그리고 서메이션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2가 사라졌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이 안에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W에 대해서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고 이것만 미분하면 되는데 즉 이것을 미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라지 n개만큼 있어서 x1부터 xn까지 가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웨이트 W 값은 항상 동일하죠. 동일한 W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 W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xn 값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 바이아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이아스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지금 앞부분 내용은 동일하게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저희가 B로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B로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처음에 있는 랜덤 값을 시작을 해서 T번째까지 학습이 된 이 WT와 BT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의 웨이트와 바이아스를 학습할 때에는 이 값과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값은 이미 주어져 있고 여기 이 값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주어진 이 값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라벨로 주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우선 인풋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W하고 B의 가장 이상적인 값을 결국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울 때 대표적인 예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직접 내가 코드로 짜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블로그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 연습을 해보시면은 코딩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풋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조금 전과 비슷한데 차이점이 여기 인풋 값 있죠? 이것이 디멘전이 k인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K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베리어블이 K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찾아야 될 형태도 실제로는 웨이트가 K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K개로 각각의 베리어블들을 웨이트 썸을 해준 다음에 여기 바이아스를 더해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니어라는 말은 여기 각각 베리어블의 이 파워가 1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K차원 평면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제가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해줬죠. 어차피 같은 값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한 것이 제가 이것을 K 플러스 1번째 웨이트로 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죠. 여기 웨이트가 있는데 이게 K개가 아니라 K 플러스 1개의 웨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웨이트가 B가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것과 여기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input variable에도 디멘전 하나 더 늘려서 그냥 2를 집어넣겠습니다. 항상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이아스에는 1이 곱해진 꼴이 되니까 그냥 바이아스만 더한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바이아스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바이아스도 그냥 웨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바이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를 파라미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됐네요. 따로 바이아스를 표시하지 않아도 여기 웨이트 팩터 안에 바이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팩터와 인풋 팩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저희가 이 함수를 일단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 스퀘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데 여기만 이제 두 팩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 시키는 이 파라미터들을 제가 찾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웨이트마다 또는 여기 바이어스에 대해서 저희가 웨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퀘이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이게 나옵니다. 조금 전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여기서 이 식을 저희가 wi로 미분할 때는 여기 wi에 해당되는 xi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게 xi의 n번째 데이터만 적는 것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input variable이 multiple variable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나 웨이트 팩터에다가 인풋 데이터를 적용시킬 때 이렇게 팩터나 매트릭스 뒤에다가 저희가 인풋 팩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네트워크를 볼까요?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여기가 인풋 팩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을 뒤에 적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을 할 때, 즉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로 코딩을 할 때에는 이것을 x하고 w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텐서플로우로 직접 코딩을 할 때에는 이것을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런 차이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은 예측하는 값이 실수값을 예측하는 거였죠. y값이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런 모델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연봉을 예측한다. 제가 예측해야 될 그 값이 실수값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0 아니면 1로 클래시파이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웃풋이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패스와 페일이 나오면 이것도 0 아니면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win, lose 이것도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어떤 병에 대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것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죠. 이것을 제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실수값을 아웃풋으로 꺼냈다면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아웃풋인 실수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는 0 아니면 2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0과 1 사이에는 모든 실수값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은 0과 1 딱 두 개의 값만 있는 그런 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0인지 1인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밑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아웃풋이 0 아니면 1로만 되는 그래서 주어진 이런 x값에 대해서 그 값이 0 아니면 1로만 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x를 공부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y를 성적인데 0인 경우는 fail을 한 거고 1인 경우는 패스를 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공부량이 적으면은 주로 fail을 하게 되고 공부 시간이 많은 경우는 거의 다 패스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값에서는 패스도 하고 fail도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 시간과 패스, fail 이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함수를 찾고 싶은데요. 만약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것을 라인으로 이것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도의 라인을 찾으면은 나름 잘 이 데이터들을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으면은 이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여기 리니어 이퀘이션이 있죠? 웨이트 썸인 리니어 이퀘이션의 아웃풋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리얼 값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 시간이 이쯤에 있으면 적절하게 이 값이 나와서 이것이 비교적 작은 값이니까 페일 하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x 값이 많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y 값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저희는 0 아니면 1을 원하지만 아웃풋으로 3, 4 아니면 훨씬 더 큰 값이 나와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칫하면은 음수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패스, 페일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웃풋 값이 0과 1이 아닌 실수 전체 값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여기서 찾아진 아웃풋 값에 대해서 이것이 실수값 전체의 값들을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0 아니면 1만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일단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0과 1 사이로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라인으로 이것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니까 훨씬 더 데이터에 근접해 보이고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은 제가 이런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이런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즉 조금 전에 했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할 겁니다. 여기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또 다른 이름이 로지스틱 펑션입니다. 로지스틱 펑션이란 말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름이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로지스틱 펑션
이거 말하는 거죠. 이 로지스틱 펑션으로 리그레션을 취해서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보겠습니다. 이 값은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바뀌는 값들인가요? 여기 보면 이 weight 파라메타에서 바뀌고 또 여기 인풋에 의해서 바뀌는 값들이죠. 즉 여기 파라메타에 해당되는 이 세타 값과 여기 인풋 x에서 바뀌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파라메타에 대해서 여기 어떤 x1이라는 인풋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했더니 이때 아웃풋이 0.9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이 값은 여전히 0.9라는 실수값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여기 0 아니면 1이라는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고 xn이라는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이 만약에 0.9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0 아니면 1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0.9가 나왔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웃풋이 1이 될 확률이 0.9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아 이것은 1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네트워크는 절대 확률 개념이 그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확률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온 값을 마치 확률처럼 이해를 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아웃풋이 1이 될 확률이 0.9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웃풋이 1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아웃풋 값을 x라는 조건에서 이 y가 1이 될 확률로 생각해서 이 조건부 확률로 생각을 해서 그 확률 값을 예측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0 아니면 1이 나오는 두 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한 다음에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최종 값이 어떻게 됐나요? 0과 1 사이에 실수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한 데이터에서 0.9 이런 식의 실수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웃풋은 실수값이 나왔으니까 여기 말하는 지금 컨티너스 실수값이 됐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때 사용됐던 그 함수를 저희가 로지스틱 펑션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웃풋 값은 0과 1 사이에 실수값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 실수값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은 이것이 1이 될 확률로 만약 이해를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 것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풀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이나 블로그에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하나는 리그레션이고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리그레션은 실수값을 아웃풋으로 꺼내고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코스트 펑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코스트 펑션은 민 스퀘어 에러였었죠. 근데 제가 앞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렇게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했다면은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것과 다른 종류의 코스트 펑션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웃풋이 0과 1 두 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각각의 라벨 있죠. 이 라벨이 정확히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하이포테시스에서는 여기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제가 로지스틱 펑션인 여기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이것을 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는 그 웨이트 값을 제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아웃풋이 0 아니면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각각의 아웃풋별로 제가 코스트 펑션을 따로 정해 줄 거예요. 제가 데이터의 아웃풋이 0과 1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y가 0인 경우하고 1인 경우를 코스트 펑션을 다른 방법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 있는데 y가 1인 경우에는 이제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적용하고, y가 0인 경우에는 여기 아웃풋 값에 대해서 이런 코스트 펑션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거티브 로그 함수가 갑자기 나왔죠. 이게 왜 나오는지 한번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저희가 로그 함수가 이런 거예요. 1보다 작은 값에서의 로그 함수를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런데 네거티브 로그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y가 1일 때에는 제가 이 네거티브 로그 함수를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가 1인 경우는 제가 이 함수가 코스트 펑션이 됩니다. y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y가 1일 때는 이 값이 1로 가까이 갈 때 그때 코스트 값이 점점 작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값이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때 코스트 값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값이 y hat 아웃풋 값입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면 여기 y hat이라는 아웃풋 값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y hat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1로 가까이 되면 코스트 값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코스트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맞죠? 왜냐면 여기 라벨도 1이고 이 아웃풋도 1이면은 코스트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 아웃풋 값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니까 이번에는 코스트가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코스트 펑션을 정해주면은 이것은 y가 1일 때 적절한 코스트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y가 1일 때는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값이 점점 작아지고, 이번엔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것은 코스트 값을 적절히 잘 표현한 게 됩니다. 이번엔 y가 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y가 0인 경우는 지금 제가 이 함수를 그리면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는 이 값이 0에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코스트가 작아져야 되겠죠? 이번엔 이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라벨이 0인데 이 아웃풋 값이 1에 가까이 가니까 코스트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아웃풋 값이 이렇게 y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웃풋 값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지금 이 경우죠. 그랬더니 코스트 값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 yhat이라는 아웃풋 값이 1로 가까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코스 값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1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이 커지는 쪽으로 됐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코스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아웃풋 값이 0 아니면 1, 딱 라벨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라벨에 대해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만약 y가 0과 1 외에 다른 숫자까지 갖는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는 y가 0 아니면 1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가 1인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값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게 같은 함수가 되죠. 이번엔 y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y가 0인 경우는 이것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것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이 함수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y가 0 아니면 1,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가지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여기 엔트로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보 이론을 할 때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있으면은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두 함수가 같은 함수잖아요. 이럴 때는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번엔 이 함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함수가 되면은 그때 이것을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두 개의 다른 값을 가지고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데이터 한 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거고 이제는 데이터가 n개가 되면은 그 n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xn과 yn 표로 되어 있는 그 n개 데이터에 대해서 코스 값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을 그래서 그것의 평균을 낸 거죠. n개 데이터에 대해 평균을 내준 것 이것을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CE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민 스퀘어 에러보다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거기에 민 스퀘어를 써서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해봤잖아요. 제가 같은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코스트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쪽으로 이 파라미터를 제가 학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동일한 웨이트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단지 차이점은 여기 이 식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분한 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식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시그모이드까지 취해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런데 시그모이드는 제가 미분할 때 아주 좋은 특징이 하나 있었죠. 시그모이드를 미분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곱하기 1 시그모이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 로그를 미분해서 계산하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전개해서 풀어주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을 저희가 얻습니다.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코스트 펑션을 잘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이 계산값이 쉽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코스트 펑션은 잘 정했는데 그것에 그라디언트를 계산했더니 이것이 너무 복잡한 거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저희가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했더니 지금 이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식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것은 제가 인풋 데이터죠. 이것은 네트워크의 아웃풋이잖아요. 이미 계산한 값이고 이것은 라벨이에요. 타겟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값들로 저희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도 실제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을 계산한 거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넣어주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할 때 이 방식을 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제가 이 공식은 그대로 사용하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고 민 스퀘어를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식에다가 민 스퀘어를 써서 직접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그라디언트 값이 이미 나와 있는 값들의 사칙연산으로 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전에 크로스 엔트로피에 비해서 이 텀이 더 추가됐네요. 근데 이 텀을 잘 보면 팬시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언급할 때 나왔던 텀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텀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그라디언트 값이 0이 쉽게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 아웃풋 레이에 한 번만 적용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없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민스퀘어 에러보다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라디언트 값을 제가 이것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내용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하나씩 계산을 해 보셔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본인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아웃풋을 0 아니면 1,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클래스로만 결정하게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히 민스퀘어 에러보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아웃풋이 두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것의 아웃풋 값이 적당한 인풋에 대해서 그것의 클래스를 정해주는 건데 그 클래스가 디스크리트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K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였다. 두 개인 경우를 제가 특별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제가 자주 썼던 예인데요. 0에서 9까지 그 숫자를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때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고 그때 했었죠. 그래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웃풋이 이렇게 K개만큼의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은 실수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라벨인데 라벨은 제가 원학 코드를 써서 각각의 엔트리별로 0 아니면 1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 하나만 1인 거가 되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엔 저희가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해주면 될까요? 제가 지금 배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코스트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사용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엔 이 값들의 전체 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합이 1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엔트리 값이 1로 가까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값들은 자동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를 제가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나드의 값이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나머지 나드의 값들은 전부 0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의 정답이 두 번째 나드 값이 1이 된다. 그러면 이 값만 저희가 1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0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YJN 값 중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 두 번째 Y2죠. 이것의 라벨만 1인 경우고 나머지는 지금 다 0인 경우잖아요. Y1의 라벨부터 마지막 YK까지의 라벨이 다 0이고 두 번째 라벨만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YJ 값들을 전부 이 식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적용을 시키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지금 Y2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썸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Y2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값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값이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코스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가 되죠. 그래서 코스트를 줄인다는 말은 이 값을 저희가 점점 1로 보낸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이 Y2 값을 점점 내가 1로 보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값들은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멀티클래스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코스트로 잡아주면은 조금 전에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잘 적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지금 클래스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다르죠.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K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식을 쓰게 되면은 조금 전에 썼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캐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고 CCE라고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에 소프트맥스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값만 1이 되도록, 그러니까 라벨이 1인 쪽만 이 값이 1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0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각각을 전부 따로 보겠습니다. 각각을 따로 본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값은 0으로 가야 되죠. 0과 1 라벨 중에서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값은 1로 가는 거고, 이 값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를 따로 보면 어떻게 되죠? 각각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저희는 K번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나 풀고, 여기에서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 K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과 어떻게 다른 거죠? 여기에는 지금 이 텀이 더 붙어 있죠. 나머지는 동일한데 이 텀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J가 1일 때 어떻게 되죠? J가 1일 때도 이 함수가 그대로 잘 보면 이게 첫 번째 나드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 것이 되는 거죠. J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J가 1에서부터 K까지 가는 동안에 각각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케라스의 명령어를 보면은 이 CCE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장단점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니어 컴비네이션, 웨이티드 썸을 했지만 넌 리니어리티는 없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 아웃풋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아웃풋이 0 또는 1만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푸는 과정은 제가 로지스틱 함수를 써서 리그레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그모이드인 로지스틱 펑션을 써서 아웃풋을 찾고 그 아웃풋 값이 마치 라벨이 1이 될 확률 값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아웃풋이 K개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일단은 아주 간단하죠. 임플리멘테이션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선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애큐러시도 상당히 높고 또 아웃풋 값이 확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라벨이 두 개인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문제는 이것도 아웃풋은 여전히 확률 모양이죠. 이것은 앞의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코딩을 하는데 좀 더 복잡하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살펴봤고 특별히 로지스틱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민 스퀘어 에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